무려 49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큰 혜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눈치채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 은행 직원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오지 않으셨나요? 어르신, 요즘 금리가 좋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이런 연락 말입니다. 사실 이런 연락이 부쩍 늘어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당연하게 받아왔던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은행을 옮겨야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말이죠. 혹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거기서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라고 하는데 14%를 떼어가고요.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1.4%를 더해서 총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죠.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달랐습니다. 이곳에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 3천만 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거의 안 냈어요. 정확히는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됐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넣어둬도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연 4%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는 3.38% 정도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같은 4% 이자를 받으면 1.4%만 떼이니까 실제로는 3.94%를 받게 되는 거죠. 차이가 꽤 크죠? 그럼 이런 조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누구나였습니다. 농협에 몇만 원만 출자하면 준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에도 마찬가지로 몇만 원만 내면 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만 있으면 비과세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왔었죠. 예를 들어 농협에 10만 원 출자하고 준조합원이 된 김 어르신이 3천만 원을 예금으로 넣어두었다고 해봅시다. 연 4%의 이자라면 1년에 12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일반 은행이라면 여기서 18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가지만 농협에서는 16,000원 정도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호금융기관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정작 농민, 어민, 서민들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의 80% 이상이 준조합원들이 맡긴 돈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일반 고소득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1976년에 이 제도가 시작될 때의 목적은 농민, 어민 등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촌이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금융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농민,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비과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50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어려운 농민, 어민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이제는 일부 영리한 사람들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죠. 실제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도시 직장인이 농협에 출자금 몇만 원만 내고 준조합원이 되어서 수천만 원의 예금을 넣어두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진 겁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점입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농어민은 그대로, 농어민이 아닌 사람은 세금 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예시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연봉이 5천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을 넘는 경우 내년 2026년부터는 상호금융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9%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지금까지 1.4%만 내던 세금이 최대 9%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은행의 15.4%보다는 낮지만 고소득자들에게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정확히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이 새마을금고에 3천만 원을 예금으로 넣어두고 연 4%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연간 12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나오죠. 기존에는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되니까 1만 6천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나가고 118만 4천 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이 연소득 5천만 원을 넘는다면 2027년부터는 9%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1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서 실제로는 109만 2천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연간 9만 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첫째, 총급여 5천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들입니다. 둘째,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상호금융기관에 큰 돈을 맡겨둔 분들입니다. 반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째, 실제 농어민이신 분들은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도 3,8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금리가 높다고 새마을금고나 농협에 돈을 넣어두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과세 혜택이었어요. 은행보다 금리도 높고 세금도 거의 없으니 예금 수익이 훨씬 많았던 거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세금을 따져보니 은행보다 이득이 별로 없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이 큰일 났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상호금융기관이 가진 절세금융이라는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이 은행보다는 작고 친근하지만 조합원만 되면 혜택이 많다는 점 때문에 선택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 혜택이 축소되면 사람들의 예치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나 금고 입장에서는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자금 운용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에서는 예금 이탈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전체 예수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50조 원가량이 이탈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까지 줄면 건전성 등 지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금 감소는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지고 조합 경영이 악화하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목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제도가 바뀌는 순간 단순히 개인의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 자체의 안정성이나 영업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부터 준비하셔야 할까요? 첫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에 예치하고 계신 돈이 있는 분들은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이제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월급 등을 말하고 종합소득 금액은 월급,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한 후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둘째, 금리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새마을금고가 금리도 높고 세금도 적어서 유리했지만 이제는 세금까지 반영했을 때 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일반 은행의 높은 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셋째,
2027년부터 세율이 9%까지 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전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이라도 예치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어르신께서 퇴직금 5천만 원을 어디에 넣어둘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 어르신의 연간 소득은 연금과 부동산 임대료 등을 합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새마을금고나 농협을 선택했을 겁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훨씬 유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7년부터는 9% 세금을 내야 하니까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연사 %를 준다면 세금 9%를 떼고 나면 실제로는 3.64%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은행에서 4.2%를 준다면 15.4% 세금을 떼고 나서도 3.55%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굳이 새마을금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6년부터 49년간 이어져 온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 준조합원들에게는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들은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 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농어민과 저소득층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예금 이탈이 예상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시고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서 최적의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알기 쉽게 쏙쏙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